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5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증시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항생도 반등이 나왔고요. 상해 종합지수도 오늘 3%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준율도 그리고 뭐 금리도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도 다 이제 좀 민민들을 좀 마음을 달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달래려고 공매도 금지 조치 오늘 또 철도 관련돼서 또 얘기 나오고 앞으로도 국민연금 그다음에 우리도 지준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손을 조금 대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연금 증시의 구원투수 국민연금 이런 것들 어쨌든 카드가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예. 만지작거리고 있겠죠. 예. 지금 국내 증시가 많이 안 좋으니까요. 우리만 2470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다우 산업의 신고가 일본 니케이 지수도 신고가 이러고 있으니 국민들은 항상 비교를 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요. 아이고 너는 지금 철수는 지금 반에서 맨날 1등 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엄마도 철수 엄마는 맨날 맛있는 거 사주는데 다른 남자 매일같이 칭찬해 주던데 매일같이 공부 가르쳐 주던데 엄마는 안 해주면서 나는 잘해야 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지금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비교해봤자 우리 스스로에겐 도움될 건 없습니다. 그죠? 남의 떡이 커 보일 뿐이죠. 예, 배가 아플 뿐입니다. 배 아프고 남의 큰 떡을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그냥 우리가 가야 될 길, this is the way. 이 길이 그냥 우리의 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자꾸 일본 주시장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보는 이유는 원래 이런 곳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럴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나라 증시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는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계속 바뀌고 있을 겁니다. 바뀔 거고 영원히 그 어떤 절대적인 원칙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좀 조만간에 뭔가 하나 나올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희망을 잃지 말자. 그리고 오늘 영상을 두 번 영상을 올리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좀 얘기를 좀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로봇도 조심하긴 해야 돼요. 로봇도 어차피 투기적으로 붙었던 어떤 수급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멀티플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미래의 가치가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로봇 기업 화나기나 이런 기업들하고 멀티플을 비교하면 상당히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이 그만큼 일본 로봇 기업보다 높지도 않고 시장 점유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런 멀티플 받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일본의 로봇 기업이 훨씬 더 기술도 뛰어나고 멀티플도 낮고 배당도 주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높고 모든 것이 압도적입니다. 예, 근데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들어올렸다고 해서 개미들한테 이것도 약 파는 케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2차 전지도 우리가 그런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마찬가지 과거에 텔레콤 주식들 그랬고요. 조선 주식 그랬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중국인들 맨날 올 때는 면세점주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롯데백화점 40만 50만 원 가고 현대백화점 20만 원 갈 때는 중국인이 와서 압구정 현대 루이비통 매장 셔터 내리고 사갔다 하더라. 이게 뭡니까? 예, 그런 얘기들이 돌면 주시장은 급등하고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들은 사고 기관들은 다 분산하는 거거든요. 팔아먹기 위해서 더 불꽃을 화려하게 터뜨리는 거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여의도에 오니까. 여의도 불꽃 축제를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100만 명, 200만 명 오니까. 2차 전지가 더 불꽃이 더 화려하게 더 폭발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든 돈을 싸집어지고 오니까. 예. 북경올림픽 중국 차이나 펀드, 미래세 펀드, 인사이트 펀드 줄을 서서 가입해서 마이너스 반토막. 예. 미래세 인사이트 펀드랑 2차 전지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수급적으로. 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어떤 그런 씨름, 그 씨름에서 결과는 정해져 있죠. 항상 기관이 이겼습니다. 예. 외국인이 이겼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100명 중 1000명 중 10명, 20명은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도 덕을 봅니다. 근데 나머지 90명, 나머지 900명들은 나중에 뒷북을 치면서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오늘 또 이제 보겠습니다. 예,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금량, 예, 뭐 지금 뭐 더 LNF, 뭐 하이드로 리튬, 요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하이드로 리튬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91.79%. 자,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하이드로 리튬, 이거는 제가 좀 한번 꼭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91% 하이드로 리튬. 자, 이런 게 문제죠. 이런 게.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업도 있고 문제 있는 기업도 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지금 내가 맞고 넌 틀리고 넌 맞았고 난 틀렸고 앞으로도 넌 맞을 건가? 넌 틀릴 건가? 예측하지도 말고요. 내가 과거에 했었던 게 맞냐 틀리냐, 내가 더 잘났네, 내가 똑똑했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 주식시장을 이해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진짜 천재에서 가장 문제 있는 건 바로 이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이런 것들이죠.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갑툭튀 튀어나와서 이름도 바꾸고 뭐 업종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포스코 관련돼서 뭐 리튬 뭐 특허 받았다 뭐 이러면서 주가가 뭐 이렇게 4,000원짜리가 3만원 되고 하이드로 리튬도 뭐 이게 얼마였죠? 뭐 1,000원짜리가 6만원 되고 이랬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게 문제였던 거죠. 이게 도대체 왜 1,000원짜리가 6만원이 간 거지? 그리고 나서 지금 6만원짜리가 왜 5,000원이 온 거지? 이 회사 이름도 바꿨죠. 하이드로 리튬, 리튬 플러스, 뭐 지금 리튬 포어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실체가 있었냐 이거죠. 정말 뭐 공장이 있었냐, 뭔가 이 지금 제품이 나오느냐, 매출이 나오느냐였던 거죠.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매출도 안 나오고 이익도 없고 적자고 자산도 없는 뭐 이런 회사들이 10배, 20배, 30배 올라가는 걸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리튬을 사야 되는데 리튬을 알고는 있었죠.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동네 어머니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중에 하이드로 리튬 포스 이게 좀 주가 계속 사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가는데 또 올라가는데 못 샀어. 또 올라가. 이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 급등했던 주식이 근데 알고 보니 뭔가 정부에서는 뭐 리튬 관련된 새로운 업종 추가 뭐 리튬 관련 뭐 이런 것들의 실체가 없고 허위 공시 뭐 공시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확실하게 그 공시에 대한 뭔가 입증할 만한 것이 나왔는지 이런 거 체크했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그 이후부터 뭔가 뭐 전환사채 전환청구권 행사만 하고 뭐 대주주는 팔아버리고 뭐 일반적인 회사 이름 바꾸고 뭐 왜 리튬 포스 뭐 지구를 위해서 뭘 할 거냐고. 이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 먹은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조만간에 뭐가 나오겠죠. 뭐 금감원이든 아니면 뭐 검사 기관에서든 뭐 감사를 하든 뭔가 2차전지 관련돼서 로봇 관련돼서 뭐 사업 목적 변경했던 사업들이 실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심각해질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본 거거든요. 결국에는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않든 우리는 정말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의 여건이 그렇게 됐다. 뭐 난 기망하려고 한 게 아니다. 뭐 나중에 이렇게 다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 뭐 이 부분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 포스코 퓨처엠부터 보시면 지금 얘도 뭐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갔죠. 매출액이 이익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 20조인데 매출이 2025년 기준으로 10조,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 됩니다. 좀 심각하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2025년 기준 매출 12조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6천억, 시가총액 지금 22조. 에코프로 머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이 2차전지 쪽에서 지금 상장되면서 완전히 가지고 노는 종목인데요.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에코프로 13조에 6천억, 시가총액 13조. 그 다음에 금량도 금량 같은 기업은 정말 저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공장도 안 지어졌고, 그렇죠? 제품도 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공장 준공식 짓겠다 이걸로 지금 시가총액이 4조 가는 거는 좀 너무 터무니없는 거죠.
짓고 나서 매출이 나와도 지금 영업이익이 시가총액 4조짜리 회사가 4천억, 5천억 나오는 회사들도 맨날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예. 이때 4년 뒤, 5년 뒤에 공장 짓고 나서 이 2차전지 업황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고 주가가 먼저 이렇게 선반영이 된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만든 사람은 기관 투자자들이겠죠. 그리고 지금도 왜 MSCI는 왜 편입시킵니까? 아니 공장도 없는 회사가 주가가 올랐다고 MSCI는 편입이 되는 게 이게 정말 실사를 거쳤습니까? 이 회사는?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참 MSCI도 문제가 있죠. 예. 나중에 또 시가총액 떨어지면 또 MSCI 편출되겠죠.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재무제표도 보고 어떤 기업 가치도 보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죠. 공부도 해야 되고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영상도 봐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퇴근해서 잠도 자야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도 해야 되고 이런데 언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SKI 테크놀로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에 대한 기업 탐방을 다닐 것이며 이 기업 매출액 이익을 추정을 할 것이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냥 유튜브 한 30분 퇴근길에 보고 오는 길 출근길에 또 유튜브 30분 보고 그 중에서 제일 그 사람 말이 잘 맞는 거 하나 찍어가지고 매수하고 그 사람이 맞아서 분명히 사긴 샀는데 틀리면 또 팔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또 근데 얘네 이제 매수 추천 받아서 샀는데 내가 지금 1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얘한테 전화해가지고 물려달라고 하면 얘는 물려주나 고민되는 거죠. 내가 그 매수 추천해서 아저씨랑 뭐 누구 작가랑 기자랑 뭐 수많은 유튜버들이 분명히 사라고 해서 샀는데 내가 1억 넣었는데 2억 됐을 때는 어우 씨 너무 좋죠. 뭐 다 내 돈이니까 이거는 뭐 아무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유튜브 봐가지고 내가 사서 내가 수익 내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 내 거죠. 그렇죠? 완벽하게 내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떨어졌어요. 2억을 분명히 봤습니다. 2억 찍었는데 지금 2억대 1억 더 샀어요. 신용 대출 받아서. 근데 최고점에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보니까 지금 얼마죠? 네, 마이너스 60% 났어요. 고점 대비. 그래서 신용 산 거는 마이너스 60%, 6천만 날라갔고 원래 원금도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잔고 마이너스 5천입니다. 원금 1억이었는데 마이너스 5천 된 거죠. 아, 너무 열받네. 씨. 너가 사라고 해서 내가 샀는데 너 무조건 사라고 했잖아.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 했잖아. 그 무조건 했으니까 책임져. 네. 막 전화하고 금융감독에 고소하고 경찰에다가 조사하고 막 했습니다. 근데 법원 가서 판결이 나죠. 예. 아무런 죄가 없음. 예. 법원 갔는데 모든 주식 투자는 본인 계산하에 본인이 하는 거다라고 또 결정 땅땅땅 합니다. 변호사비 1,000만 원 내고 뭐 이거 다 했는데 남는 게 또 하나도 없는 거죠. 왜 몰랐냐? 너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 지나가는 개도 알고 있는 건데 왜 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법원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뭐 잘했냐 잘못했냐 너는 잘했냐 잘못했냐 누가 남 탓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모든 이런 현상들은 여러분의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고 기관 투자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적인 쏠림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예. 살 때는 너무 동일 시간에 같은 맥락으로 같은 흐름으로 주식을 미친 듯이 사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10만원짜리가 160만원 간 거예요. 160만원 가서 이제 눈치 게임 하는 거죠. 1, 2, 3, 4, 5, 6 눈치를 보는 거죠. 10명 있는데 내가 술을 마셔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빨리 7을 불러야 되는데 그럼 이제 부를 수 있는 건 7, 8, 9, 10 4개밖에 안 남은 거죠. 동시에 다발적으로 7, 7, 7, 7이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7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60만원, 70만원 했어야 될 주식이 150만원 간 거고요. 또 150만원 가니까 반대로 또 야, 이건 이제 수익 많이 났으니까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너도 나도 팔아버렸는데 팔면서 또 동시에 또 이렇게 또 떨어진 거고 지금은
뭐 4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아니 160만 원짜리가 왜 50만 원인데 왜 사람들은 안 사고 자꾸 팔지? 예. 그 왜 그럴까요? 예. 그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60만 원, 70만 원에는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개인들의 움직임이 거의 나와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죠. 기관 투자자들이 포스코 퓨처, 뭐 포스코 홀딩스,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새로운 소스, 뭐 테슬라가 안 좋대,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대, 뭐 리튬 가격에 문제가 있대, 뭔가 변화에 인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 뭐 하나자산운용, 뭐 신한금융투자, 뭐 골드만삭스, HLB, 뭐 죄송합니다, HSBC, 네, 뭐 JP 모간 모든 회사들이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조금씩.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 그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1조, 2조짜리 회사에서 뭐 1%밖에 안 되는 1,000억, 2,000억 정도의 에코프로인데 30% 매도했는데 그 30% 매도가 10개의 창구, 지금 보시는 미래에셋, 한국투자, 키움증권, 삼성증권, 신한증권 모든 창구에서 다 나와버리니 예, 주문이 밑으로 계속 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반복되었다. 최근 들어서. 네, 이번 2022년, 2023년, 24년 계속 가면 갈수록 이게 그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시장은 약간 관성의 법칙처럼 어떤 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면 계속 이어지는 패턴을 보이죠. 이걸 이제 추세라고 하는데요. 예, 상승 추세도 있고 하락 추세도 있습니다. 지금은 2차전지 쪽은 어떤 업황은 상승 추세이나 2차전지 기업은 성장하고 있는 상승 추세이나 주가는 하락 추세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죠. 뭐 오전에 2차전지 종목들 얘기 드렸는데 뭐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의 멀티플을 보면 일본 뭐 세계 글로벌 2차전지 뭐 양극재 뭐 모든 기업들의 멀티플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다는 거죠. 비교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 증시가 우리보다 지금 좋은 상황이고 뭐 미국 증시도 좋을 때가 있지만 어차피 그들도 또 떨어질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7월에 2차전지가 좋았을 때 나머지 주식들은 죽어나갔지만 지금 바이오 주식들이 이제 슬슬 살아나는 것처럼 지금 미국, 일본 증시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미국, 일본 주식을 사야 할 때인가요? 그러면 매일 올라가니까 이제 저걸 내가 못 샀어. 이 작년부터 내가 살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제 신고가니까 이제 미친 듯이 사.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겠죠. 뭐 미국 주식이든 일본 주식이든 여기서 뭐 한 20-30%더 오버 폭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폭발하는 구간인 거죠. 쉽게 말하면 불꽃 축제가 한 달 전이 이제 남았다라고 이제 소스를 들었고 불꽃 축제가 터지고 있는데 거기서 막 폭발하고 있는데 내가 택시를 타고 여의도 가주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의도 미어 터지는데 불꽃을 제대로 구경하지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오겠죠. 미리 내가 한 달 전에 이 불꽃 축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하루 전부터 준비를 하고 당일 아침 9시, 8시부터 준비를 다 해서 12시 전에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최소한 7시간, 8시간 기다려서 불꽃축제를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고 끝나고 나서 편안하게 맥주 한잔하면서 나왔을 때 정말 가지고 느낄 수 있는 모든 불꽃축제의 어떤 그 흐름을 다 느끼고 감동도 받고 나오겠죠. 편안하게.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도 주시장도 마찬가지. 지금 불꽃이 터지고 있는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꽃이 앞으로 조금 더 터질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꽃 축제를 준비하고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내년 넥스트 스텝 2년 뒤, 3년 뒤에 있을 이런 업종들을 지금 천천히 선별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사 나가는 게 주식 투자인 것이지 지금 막 폭발하고 있는 것을 사는 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기에 가까운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투기 뒤에는 이제 불꽃 축제 뒤에는 남은 쓰레기장에 쓰레기 더미밖에 안 남은 그런 형국이다. 근데 실적으로 이 기업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 인간의 어떤 투자의 어떤 패턴이 그랬다는 거죠. 2차 전지 업황이 그랬다는 거죠. 2차 전지를 가지고 놀았던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러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일은 또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은 또 주식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2차 전지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끝을 보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손절을 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또 주식을 살 겁니다. 근데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또 급등한 주식을 또 쫓아가다 보면 똑같은 케이스로 또 당하는 거죠. 그게 어느 뭐 지금 자동차, 뭐 금융, 뭐 인터넷, AI
뭐 UAM, 또 새롭게 우주 발사체 증강현실, 드론 이런 것들이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타오를 때는 절대 사면 안 된다. 타기 전에 솟아오르기 전에 지금 미리 사놓고 기다려서 투자를 해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 걸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각인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이 있는 거고요. 이런 방송들 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차전지를 투자한 적도 없고 투자를 추천한 적도 없고 로봇도 공부는 하고 있었으나 이미 작년 초부터 너무 폭등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게 UAM 쪽인데 UAM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드론 쪽이나 UAM 쪽, 증강현실,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아직은 폭발적인 성장은 안 했으니까 지금 보니까 시미아버스 160번이 무인으로 주행이 이제 된다고 하는데 이제 모든 버스들이 심야에 8시에 운전기사들 다 없어지고 다니면 무인 자율주행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지금은 화려하지 않지만 앞으로 화려해질 수 있는 것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어떤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주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더 빠르다. 지금 당장 에코프로 머티 금양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삼성 SDI 종목 토론 게시판 가가지고 네이버 토론 게시판 가가지고 그거 있는 거 전부 그걸 다 읽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식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한탄하는 거죠. 신세 한탄. 그 다음에 그냥 마치 정치 싸움 하듯이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서로 물어뜯고 험담하고 회사 깎아내리는 거 그거 본다 해서 내 마음이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제 이 투자에 대해서 실패를 만약에 느끼고 있다면 나는 이미 뭔가 잘못했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다시 본연의 마음 들어가서 내가 왜 2차전지를 투자했지? 다시 시작을 해보십시오. 다시 2차전지에 대한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왜 했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는 2차전지가 분명히 뜰 거라고 나는 확신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건 느꼈지만 근데 2차전지를 다시 공부해보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다시 느끼게 될 겁니다. 분명히 결국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UAM이든 AI든 로봇이든 그 다음에 우주 드론이든 자율주행이든 모든 것들이 결국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 모든 에너지원은 2차전지죠. 우리도 과거에도 2차전지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카세트 테이프도 2차전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다 2차전지고 지금도 다 2차전지 쓰고 있잖아요. 2차전지가 사라지겠습니까? 이 산업에서 대한민국 전 세계 글로벌 산업에서 절대 안 사라지죠. 생기면 더 생기겠죠. TV도 이제 무선 TV 나오고 있고 냉장고도 무선 냉장고 자동차도 더 많은 더 고용량의 배터리 자동차 이제 만 킬로 죄송합니다. 만 킬로는 오버인 것 같고 1000킬로 탈 수 있는 2차전지 또 나오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2차전지는 더 발달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이 기업들은 또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을 기반으로 또 다시 새로운 2차 국면, 3차 국면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은 채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얘기 듣고 유튜브 보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걔네들은 3개월 안에 3년 안에 된다고 했는데 안 됐죠. 그러면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실망하고 그들 때문에 화가 나고 이렇게 돼버리면 본인 스스로 판단력을 흐리게 됩니다. 내가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긴 내가 샀지만 그들의 말을 믿고 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의 말을 믿고 사지 마시고 저의 말을 믿고 사지 마시고 그들의 말을 듣고 팔지 마시고 저의 말을 듣고 팔지 마시고 모든 사고 파는 판단을 본인의 어떤 정리로 본인의 어떤 생각으로 본인의 책임으로 하면 후회가 되더라도 덜 되고요. 성공을 하더라도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내가 결정한 거니까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지. 근데 남의 말 듣고 하면 저 새끼가 되는 거고 이 나무 죽일 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 어떤 2차전지든 로봇이든 주식에 대한 가장 큰 교훈은 내 판단으로 하자. 내가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에 아픔이 생길 수 있으니
내가 하자. 내가 때려 죽어도. 진짜 어릴 때부터 저는 주식을 철저하게 배척했던 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걸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주식도 저는 단 한 번도 누가 이 주식 좋다더라 라고 산 주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제가 공부해서 이 주식의 재무제표 뜯어보고 회사 기업 탐방하고 이 기업이 어떨지 앞으로 미래의 성장 감안하고 지금 배당 얼마나 주는지 분석하고 다 제가 생각해서 이 주식을 산 거죠. 그래서 후회도 제가 합니다. 아유, 내가 멍청했네. 내가 거기 그 타이밍에 잘못했네. 거기서 내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코로나가 내가 일어날 줄 몰랐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지는 걸 내가 어떻게. 아이고, 씨.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또 올라갈지 또 몰랐는데. 모든 것들이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하는 말도 참고사항이고, 옆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하는 말도 참고사항이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자기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데에서 주변 사람의 말은 다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 불문율입니다, 주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냈는데, 뭐 내가 자문비를 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본인 그럼 자문비를 위해서 100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수익이 1억이 났습니다. 그럼 1억을 돌려주나요? 안 돌려주잖아요. 내 거죠. 근데 자문비를 100만 냈어요. 근데 손실이 났습니다. 1억이 손실 났어요.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죠. 왜?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보 이용료일 뿐인 거죠.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 리포트, 그 다음에 유튜브 마찬가지. 증권회사 뭐 지점장님 마찬가지. 박현주 회장 마찬가지.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와이프도 안 책임져 주고. 그래서 제가 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최종적으로 본인 판단력을 기르자입니다. 네. 자, 오늘 또 하루가 이렇게 갔네요. 네, 또 이제 앞으로 1년, 10년, 100년 아주 무궁무진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이제 명확해졌죠. 뭐죠? 나 자신의 힘을 기르자. 남의 말도 걸러 들을 수 있는 힘을 기르자. 유튜브도 선별해서 잘 보자. 유튜브도 보더라도 잘 서머리를 해서 좋은 거는 받고 나쁜 거는 빼버리자. 그런 것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 자기의 어떤 심리 상태를 컨트롤을 잘해서. 지금 이건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2차 전지가 끝났다, 로봇이 끝났다, 뭐 주식시장이 끝났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중국 누가 지준율 인하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증시안정기금 오늘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NC소프트 어제 얘기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분리자다가 NC소프트 인수할지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뭐 이러는데 삼성 SDI가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에코프로 3사 다 합병할지도 몰라요. 다 주식 손절하고 이제 난 주식 다시는 안 해 했는데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런 루머가 돌지 안 돌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냥 저 혼자 얘기인데 그런 곳이라는 거죠, 주식이. 반대로 또 에코프로멀티, 에코프로 BM 뭐 당장 내년에 다 상장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또 몰라요. 기업이라는 것이 그런 곳이에요. 뭐 분식회계 했다고 갑자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근데 그런 곳입니다. 셀트리온은 맨날 분식회계 때문에 뒤지게 혼났죠.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본인이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어쨌든 힘을 내야 됩니다. 끝이 아직 난 건 없다 라는 얘기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